예,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과 투자를 위한 지표들을 깨알차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인베스팅. 예, 인베스팅의 눈. 오늘은 허재범 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에 관한 조치들로 인해서 울고 웃네요. 어제는 또 올랐고요. 미국 증시 글로벌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선 미국 주식부터 보죠. 네. 주식 지난주 움직임을 제가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만 S&P 500 같은 경우는 주간 하락폭이 0.76%죠. 그래서 2주 연속 하락을 하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대 초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0.6%, 69%니까 0.7% 정도 하락하였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S&P 500과 같이 2주 연속 하락, 주간으로 1.3%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트럼프의 트윗하고 트럼프의 발표죠. 결국은 화웨이도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쥐락펴락에 따라서 월요일은 월요일 장은 나스닥이 1% 이상 빠졌고 어제는 1% 이상 올라간 것은 결국은 중국 트럼프 행정부 즉 일종의 미국의 보수주의죠. 공화당 정권에서는 중국의 굴기 있죠. IT 기술 굴기라는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현재 위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라는 것은 경제 패권 그리고 IT 기술 패권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초우량 IT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은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합니다. 즉 그 부분이 일종의 미국 행정부, 미국의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쉽게 협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걸 매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권 시장은요. 예.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의 4대 주식 지수가 있죠. S&P 500,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근데 오늘은 러셀 2000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형주 지수죠? 무역 마찰이 있으면 러셀 지수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러셀 지수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러셀 지수는 지금 현재 강세가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여왔습니다만은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은 녹색입니다. 녹색이 빨간 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교차하였습니다. 즉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건가요? 데드크로스죠. 즉 미국의 소형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앞으로 기술적인 어떤 지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채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미국채 10년물 미국채가 지금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금리를 많이 줘야지 채권을 팔 수가 있죠. 그 면에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탓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합니다. 즉 리스크 어보이드, 리스크 오프 마켓에서는 채권 수요가 강하게 되죠. 근데 전 세계 국가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미국채가 되겠죠. 미국채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12월 초 이래 지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3개월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2번 있었죠. 즉 이것은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내 언론에서는 아래 공포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2.4% 수준인가요? 10년물이요? 예. 10년물이? 네. 그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 아까 보시듯이 네. 더블 버튼 넥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네. 하락세기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2.42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네. 달러도 좀 보겠습니다. 달러가 뭐 그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달러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우선 네. 달러 입장에서는 지난 해 2018년도 연준이 4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네. 그것은 전 세계 어떤 그 주요 국가들 중앙은행들 중에서 연준과 같이 금리를 올린 나라는 없습니다.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금리 인상은 달러의 그 강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기존 경제 데이터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최근까지의 미국 경제 데이터가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 마찰, EU와의 갈등,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네. 규제 이 부분은 지정학적인 뿐만 아니라 그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위험 선호가 아니라 위험 회피 성향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죠. 지금 현재 달러 네. 인덱스 같은 경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지금 98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죠. 문제는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강하고 네, 달러가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 약간 우리 시각이고 어쨌든 그렇죠. 간에 뭐 여전히 세계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앞으로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책을 많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미국의 슈퍼파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뭐 쉐일 오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쉐일 오일도 있고 땅덩이도 넓고 네. 인구도 젊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젊고 경제도 잘 되고 미국이 이렇게 깔아앉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산이다.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좀 불안한데 그런 가운데 보면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좀 갈 법도 한데 네. 예, 금값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상품 시장을 그러면 봐주십시오. 지금 그 지난주 1,300불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네. 그렇고 1,300불 위를 갔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1,200 밑으로 770이네요. 74, 5불 네. 정도에 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그 유명세를 네. 달러에 뺏겨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달러하고 옌 쪽으로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그다지 높지가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마찰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은 네.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금값은 빠지겠죠. 근데 오히려 무난히 타결하게 되면은 금값은 다시 1,300불대를 왜냐하면 중국의 금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생긴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뭐 그런 일시적인 자금들이 불안한 자금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은 없던 시장이 생겨서 자금들로 그렇죠. 가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걸 대체 상품이 좀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유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 유가는 지금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WTI 기준으로 60불을 깨기 힘들지 않냐는 62달러, 63달러 이 정도 수준이죠. 지금 현재 그 원유 시장을 보면은 좀 혼조세죠. 우선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안을 통한 그 긴장 관계, 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오펙 플러스 그 24개국 러시아를 포함하죠. 24개국이 감산을 지금 지난 일요일 날 제다 미팅에서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상승 요인이 되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안 해협 이란하고의 갈등은 또 상승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 그런 부분은 상승 요인이 됩니다만은 미중 무역 마찰은 결국
전 세계 경기를 침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즉 그러면은 최대 원유 수요 국가인 수입 국가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면에서 유가가 지금 향방을 잃고 60불 선 위에서 61, 2불, 3불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죠. 뚜렷한 지금 그 요인이 없습니다. 워낙 팽팽한 그 상승 요인과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유가가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건 뭐 국내 경제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좀 브레이크가 걸려주는 게 좋고요. 이번 주 중요한 지표나 이벤트를 주목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어제 발표된 기존 주택 그 판매 지수죠. 네. 예상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있고 그 EIA죠. 미국 에너지청에서 네. 발표하는 거.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오늘 발표됐죠. 그리고 또 이틀간의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그 미팅이 끝나고 오늘 그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의사락 발표가 있고 FOMC 회의는 이제 다음 달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 중심인데요. 네. 독일의 제조업하고 그 기업 체감 지수 그리고 유럽 연합의 그 통화 정책 네.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화요일 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만은 목요일은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유럽 의회 선거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23일부터 26일까지인데 우리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쪽 분위기 자체를. 미국도 사실 선거하게 되면 선거인단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공부를 왜냐하면 그 표를 많이 얻었는데도 미국은 대통령이 못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유럽도 사실은 유럽 의회 선거가 어떻게 하는 거며 뭘 의미하는 건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브렉시트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는데요. 그 부분 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네. 유럽 연합의 네. 그 총선 문제는 네. 저도 정확하게 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럽 연합의 지금 의원 선거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죠.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우파들이 당선이 되면은 우파가 당선이 되면은 네. 브렉시트는 문제가 됩니다.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남미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소위 진보 좌파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최근 몇 년간 끌어왔죠. 그런데 그 탓인지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는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각국별로 이렇게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 선거하듯이 각국별로 이제 선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럽 의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예, 유럽 의회에서 자기 성향에 따라 이렇게 합종 연행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렇죠. 예,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당내 그 얘기들을 서로 여론들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건데요. 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성향이 우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조금 이런지 보면서 해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시장에서 또 주목할 점들, 특별히 뭐 좀 주목할 만한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이슈가 될 종목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네. 것은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소매 업체들 네. 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타겟 그리고 베스트바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은 테슬라죠. 네. 그 모델 3의 판매가 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헤매고 있대. 그 앞에 이제 타겟이랑 베스트바이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그리고 테슬라 얘기하죠. 네. 타겟 같은 네. 경우는 차트 가져오셨으니까. 네. 일단 그 최근 그 2019년 들어와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 한 4월 말 5월 들어와서 조금 하락을 보였죠. 일단 그 타겟의 그 애널리스트의 예상은 지금 현재 그 전년도 1불
22달러에서 상승한 주당 1불 43의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로는 175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의 그 실적 발표는 오늘 수요일 개장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밤에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타겟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바이는 주가는 거의 비슷한데요, 베스트바이는. 네. 그렇죠. 타겟하고요. 네. 소매 주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베스트바이는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시카고에서 네. 그 펀드를 운영할 때 그 당시에 베스트바이는 시카고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매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전자제품을 볼 수 있고 제가 네. 그 당시 베스트바이에서 저희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한쪽 구석에서 봤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큰 전시 코너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베스트바이는 목요일 개장 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도락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스마트, 그 다음에 전자 홈기기, 가전제품, 비디오 게임 이런 것을 파는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소매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예상되지 않나는 부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워낙 그 어떻습니까? 앨런 네. 머스크는 네. 예측 불허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이죠. 네. 그 아이언맨이 앨런 머스크의 그러게요. 그 롤 모델로 롱 만들었다는 모델로 거니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그 테슬라는 지금 현재 그 모델 3의 판매가 주가 많이 하락했네요. 좋지 예. 않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그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글쎄 지금 이제 우주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메인이 이제 테슬라인데 그동안 뭐 감원도 있고 직원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조금 구설수도 많이 예. 휘말리고 그랬는데요. 최근 네. 제 전 직장입니다만 네.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은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네. 글로벌 오퍼레이션에서 직원들의 그 경비 사용을 통제를 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창업자로서의 어떤 도전 정신, 네, 이런 걸로서의 어떤 테슬라는 굉장히 큰데 이후에 이제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이제 가고 이러는 데까지는 조금 예,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구글도 그렇잖아요. 뭐 래리 예. 페이지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뭐가 뭔지 기업을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에릭 슈밋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기업을 상당히 좀 정상화시켜 놓잖아요. 경영의 전문가가 있고 창업의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네. 있습니다. 창업주는 어느 정도 기업이 창업을 하고 성장 단계에 들어간 다음에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 자, 예. 예. 네, 말씀하실 예, 때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뉴스에서 그 중국의 시진핑이 그 히토류 관계의 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2년 1월 덩샤오핑이죠. 네. 남방 순회를 하면서 장시성에 도착했을 때 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음. 중국에는 히토류가 히토가 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히토류를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략 무기로 써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석유는 일종의 공업의 혈액이고 히토는 공업의 비타민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 만약에 중국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수출의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첨단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무기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시진핑이 우리 히토류 수출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는 하게 안 하겠죠. 되면 뭐 우리는 사실은 좀 지난번에 여러 기업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철수하고 그 중국의 그 사드 뒤끝에 한 몇 년 고생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러면 미국이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또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 예는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한 5, 6년 전이죠. 예. 그 일본하고 중국이
그 오키나와 근처의 섬 문제로 때우죠. 싸움이 있었을 네네. 때 그때 그 당시에 가지고 그랬죠. 일본을 향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손들었어요 그때. 예, 일본은 그렇죠. 그때는 굴복을 했죠. 그러게 히토리가 무섭긴 한데 예. 미중 간의 전쟁은 히토리 하나만 보기에는 더 복잡하고 그렇죠. 더 파워들이 세고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미중 그 무역 마찰, 무역 전쟁은 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그리고 기술 패권. 미국은 그걸 절대 놓치를 않죠. 네. 예, 우리 지사장님과 이렇게 프리토킹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얘기들, 좀 궁금한 것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더 많으셔서요. 예,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